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아줌마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임신하면서 커리어가 끊겼어요.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아들 하나 돌보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연애할 때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듯 했는데 3년 동안 고배를 마시고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도 후하게 주셨어요. 한 달에 470만 원 정도 가져오는데 집 대출도 다 갚았고 아이 키우느라 저희 둘 다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서 지출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돈이 생각보다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9년 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1억 5천 정도를 모았어요. 물론 제가 같이 벌었다면 더 모을 수 있었겠지만 아이를 외부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보면서 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 낳기 전까지 제가 따로 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혼자 모은 돈이니까 알아서 쓰라며 전혀 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문득 이 목돈을 예금으로 그냥 묵혀두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개미오줌 수준인데 이걸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봤자 큰 재미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직장 다닐 때까지는 여기저기서 얻는 정보들이랑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면서 주식으로 용돈벌이도 꽤 쏠쏠하게 했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모아도 서울 집값은 미친 듯이 치솟는데 나중에 우리 부부 노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려면 지금부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비록 주식을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게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주식으로 지금 타고 다니는 제 차도 살 수 있었어요. 아이 낳고도 꾸준히만 했으면 꽤나 큰 돈 만질 수 있었을 텐데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잊혀지고 여태까지 손 놓고 살았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다시 시작해서 벌면 되니까 마음 다잡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보기로 작정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전문가들 강의도 듣고 전날 시황도 다 훑어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 시드머니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기에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가치 투자 쪽으로 길게 보고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공부하고 적은 금액으로 거래도 해보면서 감을 되찾고 다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장이 좋은 편이었고 운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손실이 나거나 별 변동 없는 종목도 있었지만 상치는 종목도 여러 개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제 잔고는 3달 만에 2배까지 불어났어요. 남편에게도 제 투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남편은 축하만 해줬지 시드머니가 없었던 건지 제 판단을 못 믿었는지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니까 제가 괜히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아쉽긴 했어요. 그러다가 한 국내 전기차 생산회사의 확장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구인구직 사이트 들어가서 회사 후기를 봐도 좋은 얘기들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를 먼저 매수를 했어요. 나머지는 상황 봐서 추매를 하던지 타 종목에 들어갈까 했어요. 근데 호재밖에 없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 10%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호재가 확실하니 쫄아서 팔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물을 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 후에 또 같은 패턴으로 10%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그거 보라며 운으로 한 번 먹었으면 털고 나오지. 왜 욕심을 부려서 먹은 것도 뱉어내냐며 빨리 털고 나오라고 저를 놀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고집이 좀 있기도 했지만 이 회사만큼은 확실하다 싶어서 저는 또 물을 탔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약올리고 있었죠. 나중에 다 잃고 나서 물 탄다고 대출받거나 하지 말라면서요. 정말 약올라서 나중에 벌어서 꼭 놀려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후에는 외국인 매도세에 하한을 때리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돈 다 물탔어요. 호재만 있는 게 확실했기에 언젠가는 오르겠지 싶었지만 그래도 주식 계좌 봤을 때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경제뉴스랑 전날 시황만 보고 주식 잔고는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친정엄마께서 계단에서 발목을 다치셨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엄마가 집에서 혼자 계셔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오전에는 친정에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그때부터 한 달 정도였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주식잔고는 확인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 발목 다 나았을 때쯤 제가 산 종목의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타 회사 인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였죠. 그와 동시에 회사가 무상증자한다는 소식까지 있었고 상한가를 몇 번을 친 건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더라고요. 이제는 욕심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털고 나왔어요. 다 정리하고 예수금에 찍힌 금액을 보니 6억이었어요. 정말 스스로도 대견스러우면서도 놀라웠죠. 나도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구나 하는 성취감과 남편 혼자 고생했는데 나도 살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이상한 게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이번에 주식으로 불린 돈이랑 그동안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랑 합치면 우리 아들 중학교 가기 전에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남편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만큼 오랜 시간 붙어 있는 게 시아버지니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묻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며 회사에서 핸드폰만 보고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 침대에서 남편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내가 6억을 들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러냐고요. 남편이 조심스레 얘기하는데 자기도 주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손실났나 보다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나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조금 손실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해준 종목들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 남편도 쉽게 생각했는지 덤벼들었다가 손실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손실을 메꾸겠다고 결혼 후 저희가 모은 돈 1억 5천을 다 쓴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였으면 제가 메꿀 수 있었는데 저 몰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출까지 해서 손실난 게 얼마냐고 물어보니 4억 5천이라네요. 거기다가 저희가 모은 돈 1억 5천까지 하면 6억 그냥 날아간 거였죠. 돈도 돈이지만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멋대로 대출까지 끌어다 쓰고 무슨 똥배짱인지 아주 기가 차더군요. 미쳤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이런 게 비상 상황이라며 제가 번 돈으로 메꾸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2번 다시 주식은 안 하겠다고 맹세한다는데 2번 다시 하던지 말던지 관심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냈는데 시댁에서 주말에 남편 문제로 얘기 좀 하자며 저한테 오라고 하시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제 머리를 뭔가가 딱 하고 때리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치켜뜨시고는 그동안 남편 덕에 애 낳고 편하게 살아놓고서 남편이 돈 좀 쓸 수도 있지. 그게 어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며 어디서 여자가 큰 소리냐며 대려 저한테 나무라시더군요. 그까짓 거 돈 몇 푼에 그렇게 유세를 부리니까 남편이 기가 죽어서 될 일도 안 된다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둔 1억 5천에 집 담보로 4억 5천까지 대출로 땡겨서 다 날렸는데 알고 계시냐니까 그건 처음 들으셨는지 흠칫 놀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다시 소리를 지르시면서 사람이 우선이지 돈도 어차피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저보고 네가 뭐라고 큰 소리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끼고 놀다 왔을 때에도 회사에서 접대 있다며 룸살롱 갔다 왔을 때에도 남자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그것도 능력 있는 남자들이나 가는 거라며 남편을 감싸셨죠. 덕분에 지금 상황도 크게 놀랍지도 않았고요. 그동안의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당하고 이 집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제가 이혼해주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 얘기하면 겁먹을 줄 아냐며 저보고 2년 전연하시며 꺼지라고 욕을 아주 신명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꺼져드리겠다고 남편비 4억 5천은 사이좋게 잘 갚아보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당황하시면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팔을 뿌리치고 집에 와서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아들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는지 뒤늦게 전화며 카톡이며 미친 듯이 하며 질척대셨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는 자기 손자는 내놓고 가라며 생대를 쓰셨지만
남편은 현실을 깨닫은 건지 아무 말 없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겼죠. 재산분할 욕심도 안 냈습니다. 빚이 4억 5천인데 무슨 수로 재산분할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시댁에 유일하게 정상인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덕분에 제 몫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챙겨올 수 있었죠. 친정에서는 고생했다며 힘든 거 있으면 기대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헤쳐나가려고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돈 잘 굴려서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보려고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